기술이 교육과 연결되었던 역사적 흐름은 인쇄매체, 시각교육, 시청각 교육, 컴퓨터 활용 교육, 외부의 교육적 활용, 이러한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모듈에서는 기술과 공학의 발달이 교육과 연결되면서 우리의 교육 활동이라는 삶의 모습이 시대마다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살펴봅니다. 시대마다 발달해온 기술이 교육의 패러다임과 교육 방법에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에는 가르치는 모습이 어땠을까요? 가르치는 사람의 말이 중심이 되는 언어 중심의 교육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소크라테스의 문답식 교육을 들어보셨죠? 문답식 교육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계속적인 질문 답변을 통해서 스스로가 무엇을 알고 있으며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교육 방법이었던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 모두 무엇인가를 알게 되거나 깨닫게 되는 학습의 순간이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객관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거죠. 결국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이라는 활동은 소수의 여유 있는 특권층만이 누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후에 종이와 인쇄 기술이 보급되기 시작한 중세 시대에 와서는 책은 귀한 것이어서 초기에는 모두 교수자 정도만 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교수자가 책을 읽어주면 받아 적는 그런 방식이거나 책 속의 뜻을 설명해주는 강의식 방법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도 조선시대 김홍도의 서당 사진을 보면 책을 바닥에 이렇게 펼쳐두고 있습니다. 교육의 초기 방법론은 동양이나 서양 모두 강의법이나 문답법 등 교사 중심, 말이나 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교육 방법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인쇄술 보급이 확대가 되고 다양한 매체 기술이 발달한 이후에는 언어 중심 교육에서 탈피하게 됩니다.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인쇄 매체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시각교육, 시청각 교육, 교육방송, 컴퓨터를 교육에 활용하고 원격 교육을 활용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의 순서로 발달해 왔습니다. 기술과 공학의 발달이 교육 방법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근대 이전은 인쇄 매체를 주로 활용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고려시대, 그리고 서양의 18세기 이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언어 중심의 교육 방법, 그런데 주로 말보다는 글, 인쇄 매체를 활용한 교육이 주류를 이루었던 겁니다.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본이 우리나라 신라시대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고 합니다. 종이에 글을 써서 뒤집어서 나무에 붙이고 그 윤곽선을 따라서 나무를 파내서 목판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로 박달나무나 대추나무 같은 딱딱한 나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은 아쉽게도 지금은 전해지진 않지만 고려 고종 때 상정고금 예문이라는 인쇄판이었다고 하고 이것이 남아있는 것으로는 1377년에 직지 심체 요절은 아직까지도 남아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밀랍지에 글자본을 뒤집어서 붙이고 글자를 볼록하게 새겨서 밀랍 활자를 만드는 거예요. 밀랍 활자에 황토로 반죽한 것을 감싸서 주형을 만들고 그 열을 가해서 밀랍을 녹이는 것이죠. 그러면 주형에 밀랍이 녹고 나면 공간이 생기겠죠? 거기에 쇳물을 부어서 식힌 다음에 주형을 깨뜨려서 금속 활자를 꺼내는 거예요. 이런 활자판에 금속 활자를 하나씩 넣어서 이제 금속 활자에 고정을 하게 되면 그것이 금속판이 되는 거예요. 손으로 직접 써서 한 권 한 권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양의 책을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었겠지만 목판 인쇄술이나 금속 인쇄술 모두 엄청난 기술과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이어서 책은 누구나 흔히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은 소수의 특권층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글자 인쇄술에 이어서 책에 그림이 더해지는, 그러니까 사파가 들어간 것은 1549년 우리나라의 부모 은중경, 그리고 서양의 세계도회라는 책이 최초로 꼽힙니다. 보시는 부모 은중경은 효경의 하나이고 부모의 은혜를 기리고 효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책에 그림을 삽입해 두었던 겁니다. 그리고 서양 최초의 사파 교재로 체코의 코메니우스의 세계도회의 책은 글자에 그림이 들어왔다. 그래서 언어 중심의 교육에 사물을 결합해서 새로운 교육 방법적인 시도를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실물을 교육에 활용한 18세기경으로 넘어갑니다. 18세기의 스위스 교육자였던 페스탈로치 들어보셨죠? 그리고 프랑스 철학자이자 교육론자였던 루소가 있습니다. 이들은 직접 체험하고 관찰하는 활동을 통해서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추상적이고 언어 중심적인 전통적 교육 방법을 반대했고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개념을 학습하고 관련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페스탈로치의 사사를 받았던 프레벨이라는 학자는 독일의 교육사업가 그리고 유치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죠. 일종의 장난감인 은물이라는 그러한 과학, 교구를 교환을 해서 그것을 만지고 느끼고 노는 동안 개념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겁니다. 또 한 사람 몬테소리가 있어요. 이탈리아 교육자입니다. 감각 기능의 훈련을 위해서 고안된 특별한 교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교사 그리고 어른이 어린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말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흥미와 발달을 존중하고 학습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놀이 활동을 통한 학습 활동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1900년을 전후해서 시각 매체를 교육에 활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매체가 OHP입니다. OHP는 오버헤드 프로젝트예요. 슬라이드에 인쇄되어 있는 문서의 화상을 확대해서 사용자 뒤편에 있는 화면에 이렇게 투영시키는 장치입니다. 교사의 머리 뒤쪽으로 스크린에다 교재를 띄워서 보여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버헤드 프로젝트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투명한 문서를 프로젝터 스테이지에 올려놓습니다. 프로젝터 스테이지에서 빛이 올라오면 그것이 반사경에 모아지고 렌즈를 통해서 모아진 화면이 다시 반사경을 통해서 확대돼서 비춰지는 이러한 기계입니다. 자, 이 기계를 통해서 교육의 장면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제 컴컴한 데가 아닌 밝은 장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고요. 조작이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제시 중인 자료에 추가해서 직접 더 써놓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판서 대신에 많이 교실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시각적인 요소에 청각이 더해지는 시청각 교육이 활용됩니다. 30년대 말부터 음향 녹음 기술이 발달했고요. 축음기가 보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성영화가 출연을 해서 시각에 청각적 요소가 융합되는 그러한 시청각 교육이 되겠습니다. 영화, 슬라이드, 녹음, 라디오, 텔레비전 이러한 시청각 교재를 활용해서 학습 효과를 보다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교육방송이 확산되는데요. 1975년에 한국교육개발원의 방송 스튜디오가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72년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개교가 되죠. 90년에 지금 많이 쓰고 있는 EBS 교육방송이 그때부터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드디어 컴퓨터를 교육에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를 교육에 활용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컴퓨터를 활용해서 수업의 보조도구로 쓰는 컴퓨터 보조 수업이 있고요. 컴퓨터를 활용해서 평가를 하는 컴퓨터 활용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컴퓨터를
교실을 관리하는 데 쓰는 컴퓨터 관리 수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보조 수업이라는 것은 컴퓨터를 활용하는 수업인데요. 컴퓨터로 문제를 풀고 각각의 학습자들의 진도와 수준을 다르게 개별 컴퓨터에서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별 학습에 유리했고요. 반복 학습에도 유리했고요. 게임을 활용해서 흥미를 유도해서 교육적 효과를 더 높이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은 1970년대 미국 학교에 보급된 애플 컴퓨터 아주 초기 모델입니다. 컴퓨터를 활용한 평가는 종이가 아닌 컴퓨터로 시험을 치르는 그러한 수업입니다. 토플 시험이나 지금 보시는 운전면허 시험장, 네, 컴퓨터로 시험을 치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결과를 그 자리에서 바로 신속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가지고 성적 처리나 채점이나 출제 이런 곳에 활용하는 것은 컴퓨터 관리 수업이라고 합니다. 교사들이 수기로 작성했던 학교 생활 기록부, 이것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고 거기에 보관이 되고 나중에 그곳에서 출력이 되는 그러한 형태로 활용이 된 거죠. 현재 모든 한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쓰고 있는 나이스 시스템이 행정 처리를 컴퓨터로 처리한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웹을 교육에 활용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인터넷을 교육에 드디어 활용하게 됩니다. 90년 중반 이후에 월드 와이드 웹, 그러니까 인터넷이 학교 현장에 보급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교실에서 면대면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상의 시공간에서 지금 우리 수업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그러한 웹의 교육적 활용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런 ICT 활용 교육, 이것은 2004년에 이러닝이라는 용어로 이제 웹의 교육적 활용이 통일이 되었고요. 면대면 수업을 넘어서서 원격거리에서의 교육, 그리고 집에서 수업하고 집에서 학습하는 재택 수업이 가능한 그러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메일이나 인터넷 게시판을 활용한다든지 블로그를 활용한다든지 혹은 SNS를 활용한 수업 방식이 이제 보편화된 것입니다. 지금 링크된 참고 영상을 보시면 고대에서 현대까지 교육에 어떠한 기술과 공학이 활용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술의 발달이 교육과 융합되어서 교수학습 방법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약을 하면 교수자 주도의 언어 중심 교육에서 학습자가 주도하는 참여형 교육 방법으로 변화해 왔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 발달 이전의 교육은 동양과 서양 모두 강의법이나 문답법 등의 말이나 글을 중심으로 하는 교수자 중심의 교육이었습니다. 다양한 매체와 기술이 발달한 이후 언어 중심 교육에서 탈피해서 매체별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